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순수 전략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순수 전략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선수가 한 가지 행동을 1의 확률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수의 범인의 게임의 경우 지배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에 두 죄수 모두 배신을 선택하고 그 균형점에서 배신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를 선택하지 않고 배신을 100%의 확률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슴 사냥 게임도 두 개의 균형점이 있긴 하지만 배신과 협조를 50%씩 이렇게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를 100%로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배신을 100%의 확률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혼합 전략은 선수가 여러 행동을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혼합 전략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한 선수가 주먹만 내면은 상대편이 이 친구는 주먹만 내니까 나는 볼을 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먹만 내는 선수는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와 같은 게임에서는 한 전략을 100%로 구사해서는 안 되고 가위하고 바위하고 볼을 섞어서 혼합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가위바위보에서는 어, 가위바위보를 섞어서 선택을 하는데 그 확률 가위와 바위와 볼을 낼 그 확률은 각각 3분의 1씩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위와 바위와 보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되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가위를 더 많이 낸다는 걸 포착하게 되면 상대는 주먹을 더 내서 내가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게임에서 진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이제 가위를 덜 내게 되는 거죠. 상대가 주먹을 내서 나를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상대가 주먹을 내서 나를 이긴다는 걸 이제 포착하게 되면 나는 이제 가위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규정점에서 내가 가위바위보를 각각 낼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대부분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뭐 특히 뭐 어렸을 경우에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들이 남자는 주먹을 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뭐 주먹을 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하게 주먹을 자주 내면 자신이 이제 진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조금씩 그 확률을 조정해서 균형점에서는 이제 3분의 1로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경찰과 도둑 간의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죠. 경찰은 순찰을 돌 것인지 아니면 휴식을 취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도둑은 도둑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숨어 있을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경찰이 계속 순찰을 돌면 도둑은 어, 자신이 활동을 할 경우에 잡힐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칩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둑이 칩거하고 있으면 도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찰은 순찰을 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휴식을 취하려고 하겠죠. 또 반대로 경찰이 또 휴식만 취하고 있으면 그러면 도둑은 칩거하고 있다가 이제 스멀스멀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경찰과 도둑 간의 게임은 다른 여러 사례에 적용할 수 있죠.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인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런 선택에 있어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하면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들이 이제 쫙 깔려 있다는 걸 알고 또는 단속 기간인 거 알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거나 대리를 부르겠죠. 하지만 이제 뭐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 음주운전을 안 하던 사람들도 경찰이 단속을 안 한다는 거 알고 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밖에 뭐 출석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것인지 그게 순찰이죠. 출석을 부르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학생 뭐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은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학생은 출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은 매번 이제 출석을 부르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랜덤으로 어, 가끔 불시에 이제 출석을 부르는 것이죠. 물론 뭐 매번 출석을 부르는 분도 계시고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선생님과 학생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수들이 한 행위를 100%의 확률로 선택하지 않고 일정한 확률로 100% 밑의 확률, 미만의 확률로 선택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펴본 그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는 방법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그런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순수 전략 내시 이퀄리브리엄이고 한 행동을 100%의 확률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처럼 행동을 섞어서 하는 경우에는 100% 확률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그 밑줄 긋기를 통해서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찾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균형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순수 전략 균형점이 아니라 혼합 전략 균형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게임에서 이전과 같은 밑줄 긋기 방식을 이용해서 내시 균형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전에 보상값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경찰한테 가장 높은 보상값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경우겠죠. 경찰의 이제 보상값은 좌상단에 있는 숫자들이고 이 네 숫자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보상값은 5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둑이 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 있고 경찰도 휴식을 취하면 가장 좋은 보상값을 얻겠죠. 경찰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그리고 범죄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높은 보상값은 도둑이 이제 활동을 하고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활동하는 도둑을 잡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높은 보상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순찰을 돌고 뭐 그리고 또 활동하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높은 부담값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높은 부담값은 도둑이 직거하고 있는데 활동하지 않는데 경찰은 이제 순찰을 도는 경우. 도둑이 직거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지만 도둑은 불필요하게 순찰을 돌고 일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높은 부담값을 얻게 되겠죠. 가장 낮은 부담값은 도둑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느라고 도둑을 놓치는 경우. 그러면 뭐 상관한테 엄청나게 깨지겠죠. 이제 도둑의 부담값을 비교해 보면 우하단에 있는 숫자들, 이 숫자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숫자는 이 경우죠. 이 경우는 도둑이 활동을 하는데 경찰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도둑은 잡히지 않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부담값을 얻게 되고 가장 낮은 부담값은 도덕이 활동을 하는데 경찰이 순찰을 돌아서 경찰한테 잡히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둘 다 0인데 도둑이 직거하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뭐 경찰이 순찰을 돌건 휴식을 취하건 상관없이 도둑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0의 보상값을 얻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밑줄 긋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면 자 왼쪽에 있는 선수의 보상값은 위아래로 비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2하고 5를 비교하면 2가 더 크니까 여기다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도둑이 이제 칩거하는 경우 경찰의 보상값을 비교하면 1과 5를 비교하면 5가 더 크니까 여기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도덕의 보상값은 좌우로 이제 비교해라.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순찰을 돌 경우 도덕은 마이너스 5를 넣거나 0을 넣는데 여기다 크니까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고 그 다음에 경찰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도덕이 활동을 하면 5를 넣고 칩거를 하면 0을 넣으니까 5가 0보다 더 크니까 여기다 밑줄을 긋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숫자 모두 밑줄이 그어진 셀이 존재하지 않죠. 이 셀에서는 여기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셀에서는 여기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셀에서는 여기에만 네 번째 셀에서는 여기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숫자 모두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셀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가 균형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경우는 순수 전략 균형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혼합 전략 균형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균형점은 모든 게임에서 다 존재해요. 균형점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은 없어요. 근데 이처럼 순수 전략 균형점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은 있을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혼합 전략 균형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혼합 전략 균형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이 순찰과 휴식을 일정한 확률로 섞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처럼 도덕도 활동과 직거를 일정한 확률로 그러니까 어느 한 활동을 어느 한 행동을 100%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활동을 70%, 치과를 뭐 30%, 경찰도 순찰을 100%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순찰을 30%, 휴식을 뭐 70%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는 게 바로 혼합 전략 균형점인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은 과연 이 확률, 경찰이 순찰을 돌 확률, 그 다음에 도둑이 활동을 할 확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는 가위하고 바위하고 보의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듯이 이 경우 경찰의 순찰의 확률과 도둑의 활동의 확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바로 혼합전략 내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확률들을 찾을 수 있는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전에 보여준 똑같은 매트릭스죠. 이제 이걸 범죄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왜 여기서 얻은 결과가 중요하냐면 사회과학에서 주로 우리들은 형량을 증가시키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또는 정당들 중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보수 정당은 범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그런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진보적인 입장은 이제 인권을 중요시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형제도도 반대하고 그리고 형량을 강화시켜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로 경험 연구를 봐도 미국의 경우에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
있는데 이 범죄율 그리고 뭐 특히 흉악 범죄율하고 형량의 강도 또 형량의 정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경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형량을 강화시키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죠. 사실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음주운전도 여러분 윤창호법인가요? 윤창호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형량이 굉장히 그런데 2020년 9월 15일자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제목이 윤창호법 무색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창호법 효과 역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음주운전이 늘어났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 음주운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일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냥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단속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단속의 빈도 그러니까 형량보다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할 것인지 당하지 않을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도 뭐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부모님하고 어떤 갈등 관계를 촉발하는 게 주로 여러분이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다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하다가 부모님들은 이제 공부하라고 여러분을 이제 뭐라고 하고 여러분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관계도 경찰과 도덕하고의 이런 관계가 유사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을 감시 감독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그때로 이제 부모님은 일상생활에 바쁘니까 여러분에 대한 감독을 이제 소홀히 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제 게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공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반추해 볼 때 여러분의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게 이제 더 효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못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안 하고 성적이 오르면 뭐 용돈을 올려준달지 이와 같은 보상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게임을 하다가 걸리면 뭐 용돈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혼나기도 하고 뭐 체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처벌을 강화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처벌과 보상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 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겠죠.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뭐 다 그 밖에 다른 행동들을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순찰을 강화시키는 거죠. 순찰.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게임을 못하게 하는데 이 감시 감독을 강화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형량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우리 아들이 게임에 또 한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처벌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 걸리면은 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근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형량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내 컴퓨터에다가 우리 애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집에 들어가다 보면 얘가 뭐 게임을 얼마 했고 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고 뭐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이제 깔아줬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광분을 하더라고요. 이건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 못하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량이 작더라도 잡힐 가능성 이 증가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윤창호법도 형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형량을 높이는 대신 그 대신 순찰을 돌지 않으면 대개 이제 형량을 높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찰을 덜 돌겠죠. 그러면 이제 도둑들은 순찰을 덜 돈다는 걸 알고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형량과 범죄율과의 그 관계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도덕과 경찰과의 관계를 하나의 게임으로 봐야 된다. 그런 논문을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 이제 서벨리스 교수 여러분 다른 수업 시간에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배웠죠. 그래서 이 서벨리스 교수가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가지고 정치제도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이 범죄 게임 그러니까 왜 형량과 범죄는 무관한가를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범죄를 이제 게임으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 단순한 의사 결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형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둑들은 자신이 잡혔을 경우에 받게 된 그런 극한 형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게임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결정이라면 그 형량을 하나의 어떤 자연적인 환경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활동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서빌리스 교수의 주장은 이 범죄는 하나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잡힐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 도둑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은 도둑이 활동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또 순찰을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하나의 게임으로 봤을 때 범죄율과 형량이 왜 무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서벨리스 교수의 주장이죠. 물론 이제 모든 도둑과 경찰들이 이 주장처럼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형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포감, 뭐 사형제도가 채택하면 그런 공포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어, 이 잡힐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범죄인들, 도둑들은 또 도둑질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최근에 계란 18개를 훔쳐서 뭐 열흘 동안 굶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범죄적인 성향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잡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형량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겠죠. 뭐 이런 범죄자를 꼭 얘기하지 않아도 과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아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욕구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그 형량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흉악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형제도로 인해서 또 무고한 사람들
오판에 의해서 만약에 사형을 시키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형량, 또 처벌의 목적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계량해서 교정해서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교정의 목적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처벌의 목적이 하나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점은 경찰과 도둑이 각각 순찰의 확률과 활동의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전에 순수 전략 내시 균형점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서 밑줄 긋기 방법을 통해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점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그리고 내시 균형점은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없는 상태가 내시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상태에서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셀을 보면 경찰이 순찰을 돌고 도둑이 활동하는 그 경우, 경찰은 순찰을 돌고 도둑이 활동하는 이 경우, 이 셀이죠. 이 셀이 과연 내시 균형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선수가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을 돌고 도둑이 활동을 하면 도둑은 경찰한테 잡히겠죠. 그러니까 도둑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칩거를 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를 부르겠죠. 그래서 이 보상값의 구조를 보면 이 셀에서는 도덕의 경우에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이탈을 해야겠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도덕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균형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찰이 순찰을 돌고 도둑이 칩거하는 경우. 그 도둑이 이제 이처럼 이탈을 했어요. 칩거로 활동해서 칩거로 이탈을 한 경우.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균형점인가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도둑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경찰에 순찰을 도는 경우죠. 경찰이 도둑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굳이 순찰을 돌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은 순찰을 돌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탈을 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겠죠. 여러분 뭐 미국 영화 보면은 이제 경찰들이 주로 도너스 가게 가서 이제 시간을 많이 때우죠. 그런 식으로 뭐 열심히 활동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균형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쪽으로 이제 이탈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균형점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경찰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도둑이 이제 칩거하는 경우인데 도둑이 경찰이 휴식을 취한다는 걸 알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러면 활동을 할 동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또 이탈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셀도 균형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도둑이 일방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셀이 균형점이냐? 그러면 이셀은 경찰은 휴식을 취하는데 도둑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범죄가 막 일어나니까 경찰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활동하는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뭐 영화에서 주로 나오듯이 이제 반장님이나 아니면 서장님한테 엄청나게 깨지겠죠. 도둑을 활동을 하는데 휴식을 취하다가 도둑을 못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은 더 이상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 순찰을 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셀에서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셀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셀에서는 왼쪽으로 또 이 셀에서는 위로 계속 이렇게 순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셀도 균형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도덕이 활동할 확률을 Q로 놓고 그러면 도덕이 직거할 확률은 1-Q가 되겠죠. 경찰이 순찰할 확률은 이제 P가 되고 경찰이 수식할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Q 값과 이제 P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각 선수의 전략이 서로의 전략에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는 P 값과 Q 값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순수 전략 내시 균형점에서는 각 선수의 전략이 서로의 전략에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그게 순찰이 됐건 또는 휴식이 됐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도덕의 선택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이 둘 중에 하나 중 무엇인가를 찾는 게 순수 전략 내시 균형점이었는데 혼합 전략 내시 균형점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선의 대응이 되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순찰과 휴식 중에 어느 정도의 확률로 순찰이 돌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달리 얘기하면 이제 P값을 찾는 것이죠. 도덕의 경우에는 어, 활동과 칩거 둘 중에 하나를 100%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활동과 칩거 중에서 이 활동을 즉 활동을 할 확률 즉 Q값을 찾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점이죠. 그래서 각 선수의 전략이 서로의 전략에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는 P값과 Q값을 찾으면 된다.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경찰이 순찰 또는 휴식으로부터 얻는 기대 효용은 도덕이 활동할 확률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을 돌았을 때 C는 이제 캅에서 캅의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expected utility.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찰이 순찰을 돌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이죠. 그러면 경찰이 순찰을 돌면 경찰은 2를 얻거나 2를 얻게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얻는데 도덕이 활동을 1의 확률로 할 경우는 2를 얻게 되고 도덕이 칩거를 1의 확률로 할 경우에는 이제 2를 얻게 되는데 도덕은 활동과 칩거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2를 Q의 확률로 얻게 되고 2를 1-Q의 확률로 얻게 되는 거죠. 즉 경찰의 기대 효용은 2 곱하기 Q 더하기 1 곱하기 1-Q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Q 더하기 1 곱하기 1-Q 이게 바로 경찰이 순찰로부터 얻게 되는 기대용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의 순찰로부터 얻는 기대용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이 순찰로부터 얻는 효용가 그리고 이 Q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덕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지 어느 정도 확률로 활동을 하는가에 의해서 경찰의 기대 효용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경찰의 기대 효용은 P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순찰을 얼마만큼 도는가 이 P에 의해서 경찰의 기대 효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덕의 활동의 확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이 휴식을 취할 때 얻는 기대용은 경찰이 휴식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5 또는 5를 얻게 되는데 마이너스 5를 얻을 확률은 역시 도덕이 활동할 확률 Q만큼의 마이너스 5를 얻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Q 그 다음에 5 곱하기 1-Q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Q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Q 해서 5-10Q가 경찰이 휴식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효용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가지 기대효용 중에서 순찰의 기대효용이 더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순찰의 기대효용이 더 크니까 경찰은 순찰을 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를 샀을 때
로또를 샀을 때 기대 효용이 만약에 1,000원짜리 로또를 샀을 때 사지 않았을 때 기대 효용은 로또를 사지 않았을 때 이제 1,000원을 여러분이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1,000만큼의 기대 효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 1,000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면 아니면 뭐 누적 상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1,000원을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이 만약에 3,000원이라면 그럼 여러분 당연히 로또를 사겠죠. 그러니까 로또를 살 확률은 100%가 되겠죠. 100%. 그러니까 로또를 사지 않았을 때 기대 효용과 샀을 때 기대 효용을 비교해서 샀을 때 기대 효용이 크다면 이걸 선택하겠죠. 마찬가지로 순찰을 돌았을 때 기대 효용과 휴식을 취했을 때 기대 효용을 비교해서 순찰을 돌았을 때 기대 효용이 더 크다면 경찰은 순찰을 돌겠죠. 그래서 이처럼 휴식의 기대 효용보다 순찰의 기대 효용이 더 크면 경찰은 순찰을 돈다. 따라서 이 값은 순찰을 돌았을 때 기대 효용은 Q 플러스 1이죠. 휴식을 취했을 때 기대 효용은 5만원 시키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더 크다면 경찰은 순찰을 돌게 되고 순찰을 돌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은 Q가 11분의 4보다 클 경우 경찰은 이제 순찰을 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전에 살펴봤듯이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경우는 균형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경우는 이 경우 또는 이제 이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도 균형점이 아니죠. 이전에 살펴봤듯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점이 균형점이냐? 이 상태도 균형점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 경찰은 이쪽으로 이제 이탈할 동기가 있죠. 왜냐하면 순찰을 돌 때 도둑이 직거를 하고 있으면 순찰이 무의미하니까 경찰은 휴식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1의 확률로 즉 P가 1인 경우 그러니까 경찰이 항상 순찰을 도는 것은 균형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태도 이탈 동기가 있고 이 상태도 이탈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순찰을 돌고 도둑이 활동을 하면 즉 이 상태에 도달하면 도둑은 칩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균형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순찰을 돌고 도둑이 칩거하게 되면 이 상태도 균형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이탈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즉 Q가 11분의 4보다 큰 경우는 균형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달리 얘기하면 휴식의 기대 효용보다 순찰의 기대 효용이 더 큰 경우는 균형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경우는 Q가 11분의 4보다 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순찰을 돌릴 확률이 1이 되고 경찰이 순찰을 돌릴 확률이 1인 경우는 균형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순찰의 기대용보다 휴식의 기대용이 더 큰 경우는 균형점이냐?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이제 휴식을 원하겠죠. 휴식을 1의 확률로 선택을 하겠죠. 즉, 이 경우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이고 이 부등식을 풀면은 Q가 11분의 4보다 작은 경우죠. 이럴 경우는 경찰이 휴식할 확률이 1이 되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휴식을 취할 경우 그런 경우죠. 근데 이 경우 역시 이것도 균형점이 아니고 이것도 균형점이 아니죠. 이전에 살펴봤듯이 왜냐면 경찰이 휴식을 취하고 도둑이 직거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찰이 휴식을 취하고 도둑이 직거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도둑이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덕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으니까 이건 균형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게 균형점이냐, 이 경우는 역시 경찰은 이제 휴식을 취하다 순찰을 돌기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점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면 균형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Q가 11분의 4보다 클 경우에도 균형점이 아니었고, Q가 이 경우처럼 11분의 4보다 작은 경우에도 균형점이 아니죠. 그렇다면 균형점은 어떤 경우냐? Q가 11분의 4인 경우, 이 경우가 균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점이 될 수 있는 Q 값은 경찰이 순찰과 휴식 간의 비차별적인 효용을 느끼는 경우, 즉 달리 얘기하면 순찰의 기대 효용이 휴식의 기대 효용과 같아지는 경우, 이 등식을 풀면 Q가 11분의 4인 경우 경찰은 순찰과 휴식 간의 비차별적 효용을 느끼고, 이럴 경우가 바로 균형점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덕이 활동과 직거 간의 비차별적인 효용을 느끼게 하는 이제 P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 활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도덕이 robber, R, 도덕이 활동을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효용은, 활동을 했을 때 얻는 기대효용은, 도덕은 활동을 할 경우에 마이너스 5를 넣거나 5를 넣는데, 마이너스 5를 얻을 확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경찰이 순찰을 도는 확률, P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이 5를 얻게 될 가능성은 경찰이 휴식을 취할 경우에 5를 얻게 되죠. 그 확률은 1-P죠. 그러니까 도덕의 활동에 대한 기대 비용은 P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P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마이너스 5 곱하기 P 더하기 5 곱하기 1-P 해서 5 마이너스 10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이 직거래를 할 경우에 도덕은 0을 얻거나 또 마찬가지로 0을 얻게 되는데, 이 0을 얻을 가능성은 P가 되고, 이 0을 얻을 가능성은 1-P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덕이 직거래할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기대 효용 기대 효용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크면, 즉 활동에 대한 기대 효용이 더 크거나 또는 직거에 대한 기대 효용이 더 크게 되면, 그러면 도덕은 활동을 하거나 100%의 확률로 또는 100%의 확률로 직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00%의 확률로 활동을 하는 것은 균형점이 아니죠. 도덕이 100%의 확률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상태나 또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고 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이탈할 동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100%의 확률로 확률을 선택하게 되면, 100%의 확률로 활동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는 균형점이 아니고, 또 도덕이 100%의 확률로 직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 상태, 이 역시도 균형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탈하게 되고,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 상태로 이탈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균형점이 아니다.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균형점이다. 그래서 이 등식을 풀면 P가 2분의 1인 경우가 바로 균형점이죠. 그래서 이처럼 혼합 전략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두 플레이어의 한 가지 활동의 확률을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의 경우에는 P의 확률, 도덕의 경우에는 Q의 확률, 이런 식으로 혼합 전략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표기를 해요. 이 경우에 이와 같은 보상값을 가진 경우에는 P와 Q가 어떻게 되냐면 P는 2분의 1,
Q는 11분의 4. 이게 바로 혼합 전략 내시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러면 일단 45분이 돼가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30분 강의를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